안녕하세요. 세레나의 K-pop 캐스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입덕의 역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덕질에 대해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응원하는 거였죠. 덕후나 덕질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이돌 팬 문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입덕도 덕후, 덕질이라는 단어들과 연결된 표현이에요. 입덕의 입은 들어가다라는 뜻의 한자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덕후 또는 덕질에 들어가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다는 실제로 어떤 공간 안으로 이동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입덕은 원래 덕후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덕후가 되고 덕질을 시작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입덕 포인트나 입덕 계기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입덕 포인트는 여러분이 덕후가 되게 만든 아이돌의 매력이나 특징을 말하고, 입덕 계기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덕후가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입덕한 계기, 그리고 그들의 입덕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 아이돌만 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돌을 번갈아 가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입덕을 더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워낙 아이돌 콘텐츠가 많아져서 입덕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저는 아이돌이 신인일 때만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데이식스 이런 그룹들이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들이 주목받기 전인 신인 시절에 오히려 더 좋아했었어요. 오랜 연습생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세상에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실력과 열정이 폭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연습량이 드러나는 퍼포먼스와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흔히 도끼 있다라고 표현해요. 도끼는 프로페셔널함과 열정, 패기 같은 것들을 통틀어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자친구라는 걸그룹 아시나요? 여자친구는 신인 시절 도끼 있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미끄러운 야외 무대에서 계속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무대를 마치기도 하고, 비에 맞아 홀딱 젖어도 웃는 모습으로 무대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끼 있다고 하면서 응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무대들을 계기로 여자친구의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한편 무대에서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는 긴장해서 말이 꼬이고 어색하게 행동하거나 팬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팬들이 신인 아이돌 그룹을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렇게 신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풋풋함과 어색함, 열정 같은 매력을 팬들은 신인의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맛이라는 단어가 짠맛, 단맛처럼 입으로 느끼는 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에서 느끼는 특별한 재미나 만족감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인의 맛이라고 하면 신인 아이돌만이 가진 매력을 말하는 거죠. 저도 이 신인의 맛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신인 아이돌에 입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아이돌에 입덕하게 되는 입덕 포인트는 주로 반전 매력이에요. 컨텐츠를 통해 볼 수 있는 모습과 무대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 서로 다를 때 매력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콘텐츠에서는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만 봤는데 알고 보니 감성적인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조용하고 수줍은 줄 알았는데 무대에서는 파워풀하게 춤을 춘다거나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반전 매력이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반전 매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실력인 것 같아요. 아이돌 중에는 외모나 성격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멤버들도 있어요. 이것도 아이돌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노래와 춤 실력이 뛰어나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부족하면 인기를 얻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매력이나 외모만으로는 인기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에 도전하면서 팬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NCT 위시에 입덕했어요. 2024년에 데뷔한 그룹인데요. SM이 만든 자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특이하게 K-팝 그룹이지만 일본인 4명, 한국인 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어요. NCT 위시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컨셉을 많이 해요. 자체 컨텐츠에서도 신인다운 아기자기하고 수줍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의외로 멋있는 춤도 잘 소화하고 메인 보컬은 발라드도 잘 부르더라고요. 그런 반전 매력과 실력 때문에 결국 입덕하게 됐어요. 입덕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맴은 멤버를 줄인 말인데요. 그래서 입덕맴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돌 그룹에 처음 입덕을 하게 만든 멤버를 말해요. 보통 뛰어난 외모나 예능감을 가진 멤버가 입덕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멤버가 여러 컨텐츠에 출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룹을 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개인마다 취향에 따라 입덕맴이 다르기도 해요. 저에게 입덕맴은 주로 재미있는 멤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콘텐츠를 위주로 덕질을 하다 보니 말을 재미있게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멤버에게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입덕맴은 입덕을 하게 만든 멤버일 뿐 입덕맴과 최애 멤버가 다른 경우도 흔해요. 최애는 이제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죠. 최고로 애정한다, 즉 가장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입덕맴을 통해 그룹을 알게 되고 덕질을 하다 보면 점차 다른 멤버들도 잘 알게 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인 최애가 정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차애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요. 두 번째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차애의 차가 다음, 둘째의 뜻을 가진 한자어예요. 여기서 한국어 공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어에는 한자가 정말 많이 쓰여요. 심지어 입덕의 입, 차의 차처럼 신조어에도 한자가 쓰였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한자의 뜻을 알아두면 여러 가지 단어를 훨씬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입장, 입학과 같은 단어를 모르더라도 오늘 배운 입덕과 마찬가지로 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어도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하고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 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뜻을 추측해 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입덕맴과 최애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는 결국 메인 보컬이 최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입덕맴과 최애는 같은 멤버인가요? 한편 음악과 무대의 독특한 컨셉 때문에 입덕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예전에 빅스라는 그룹을 좋아했었는데요. 빅스는 슈퍼히어로, 뱀파이어, 지킬앤하이드 같은 강렬한 컨셉을 많이 시도했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입덕 부정기인데요.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덕 부정기라고 하면 입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시기를 말해요. 입덕을 부정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원래 좋아하던 취향과 너무 달라서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빅스를 좋아할 때 딱 그랬어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무대와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결국 입덕을 인정하게 됐어요. K-팝 아이돌이 유독 독특한 컨셉을 많이 시도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야 저처럼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결국 좋아하게 되는 팬들이 생기니까요. 작년에는 르세라핌이 스파게티라는 특이한 컨셉과 노래 가사로 인기를 끌었죠. 심지어 한 멤버는 눈썹 탈색을 하고 낯선 비주얼로 나타나서 더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돌들의 이런 독특한 컨셉을 단순히 관심 끌기 위한 설정이라고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K-팝의 문제점이라고도 지적됐던 비슷비슷한 음악과 획일화된 외모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이때도 컨셉을 소화하는 실력이 뒷받침돼야겠죠? 여러분은 K-팝 아이돌들의 이런 다양한 컨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특별히 좋았던 컨셉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은 입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K-팝 이야기 그리고 한국어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안녕.